사회주의 경제학자 린드백은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회는 상임위원회 논의도 없이 반나절 만에 임대차 3법으로 명명되는 임대차 통제정책을 순식간에 통과시킵니다.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마치 적이 된 것처럼 묘사되죠. 악덕 임대인과 착한 임차인의 프레임을 만들고 자칭 진보 정치인들은 착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정의로운 척을 합니다. 임대인은 보호할 국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경제학 이론은 다르게 말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피해자로 만든다고 하죠. 이를 경제학 용어로 자중손실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 임대차 규제 정책을 취해왔던 선례가 경제학적으로 분석되었고, 임대료 상한제로 대표되는 부동산 통제는 규제의 역설과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학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의 통설은 임대시장 통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에 좌파 우파 이념에 관계없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진보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00년에 이미 임대료 통제의 부작용은 경제학에서 가장 이견이 없는 쟁점이라고 했죠. 그는 1992년 전미 경제학회의 설문조사 결과 경제학계의 93%가 임대료 통제에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유는 임대 공급 물량과 품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대표적 우파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과 좌파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일치해 임대료 상한제를 반대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2001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한제가 주택 공급과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결과에 이른다는 것에 87%가 동의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임대료 상한제의 부작용을 가르친 경제학 교수님들은 어찌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놀라운 신공을 보여주시는 건지 그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스웨덴의 사회주의 경제학자 린드백은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좌파 사회주의 경제학자마저 임대료 규제를 반대하는 걸까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루그먼은 임대료 상한제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이를 시장의 반격이라 표현합니다. 이처럼 임대료 상한제나 임대기간 갱신 청구권 같이 임대차를 통제하는 것은 공급의 부족과 함께 경제학적으로 심각한 비효율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폴 크루그먼의 지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가 수리되지 않고 매우 낮은 품질로 임대되어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크루그먼은 이를 비효율적으로 낮은 품질이라고 지적합니다.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아파트의 신규 임대 공급이 축소되고 주인이 직접 입주를 택하게 되면 핵심지의 기축 임대 공급이 축소되며 수요는 초과되어 과다 경쟁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부동산의 지속적인 부족 현상이 초래됩니다. 전세 대란의 시작이죠. 셋째, 가격 통제로 인해 수요자 간에 발생하는 과다 경쟁은 이면 계약이나 암시장 같은 불법 행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적정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임차인도 특권적 지위로 인한 이윤을 위해 전전세나 전대차의 가담에 암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넷째, 임대인은 이면 계약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과 계약하므로 사람들은 대개 개인적인 연고를 통해 아파트를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몇 배 더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예약하게 되죠. 따라서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몇 달을 고생하며 다녀도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이는 크나큰 시간과 노력, 비용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국가적인 자원의 손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를 낳는 임대료 규제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 모두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선의를 외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처럼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